새마을금고에 내가 지원한 이유와 이 역량,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해서 극대화시켜서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 지식이 있다. 그럼 이 금융 지식에서도 포함할 수 있는 게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자소서 바로 문항분석 들어가 볼게요. 지금 시간이 한 이틀,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제가 제 블로그에 다 넣어놨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보고자 제가 지금 바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바쁘죠? 그래도 꼭 지원하세요. 지원 안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 뭐 시간이 없다고 나 좀 스펙도 그렇고 면접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불필요한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류 전형 6배, 필기 전형 4배 뭐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염두에 두지 마셔라.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경쟁률은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 바로 문항 분석은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총 3문항이죠, 여러분. 3문항인데 이게 저는 사실 이래요. 깔끔한 그 자체인데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차라리 한 4문항 5문항 돼야지. 그래도 내가 여기서 만약에 조금 뭐 이렇게 평범하게 작성했더라도 뭐 다음 문항에서 좀 내가 임팩트를 줄까 뭐 그런데 이 3문항이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제가 이제 우선순위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제 몇 번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1번이에요. 1번. 1번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명확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겠지만 단 3문항인데 첫 번째가 지원 동기예요. 지원자를 채용해야 될 이유, 그리고 본인의 역량, 강점, 노력. 그러니까 직무 중심, 그다음에 산업 중심, 그다음에 회사의 로열티 중심으로 이 문항을 풀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타인과 팀워크. 세 번째, 어려움, 도전, 성공, 실패. 이거 너무나 뻔한 건데, 자 보시면 2번, 3번은 금융권에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사실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써도 돼요. 근데 1번은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융권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이나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지역사회 기반으로 뭔가 활동을 했던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거는 1번 문항을 반드시 차별화돼서 여러분들 쓰셔야 된다. 그게 아니면 2, 3번은 사실 변별력이 크게 없기 때문에 면접에 가서도 결국 이러한 문항들보다 1번 문항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면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꼭 주의하세요. 그래서 1번을 보면 1번의 키워드는 이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채용을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을 뽑아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역량과 강점,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대부분 다 비슷해요. 자 보시면 문항의 의도는 뻔합니다. 심플하게 가세요. 뭐 여기에 뭐 문제 해결력 무슨 뭐 창의성 뭐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거를 어거지로 주입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문항의 의도는 뭡니까? 회사의 그 로열티 보여달라는 거예요. 새마을금고 당신들이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 방법을 좀 보여줘. 네가 갖고 있는 로열티를 보여줘요. 근데 그 로열티를 표현하는 방법이 사람별로 같나요? 다르죠. 그 다른 방법을 나만의 기준에 맞춰서 그 다르게 전략을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문항에서 제가 작성 포인트를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은행이 지금 아니잖아요, 새마을금고가. 그래서 why, 왜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명문화 시켜야 됩니다. 없죠, 사실. 없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돼요. 단 이것이 너무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새마을금고의 로열티를 강조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분류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새마을금고의 로열티를 강조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맞는 전략을 취하면 되고요. 두 번째, 새마을금고에는 약간 관심이 없지만 그래, 내가 그래도 금융권 취업을 좀 준비했어. 그리고 직무 역량들이나 나의 역량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서 새마을금고에 내가 어떻게 맞는 사람인지. 세 번째,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원 동기가 그냥 저는 이러한 이유로 지원했어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지원 동기 이꼬르 입사 포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새마을금고에서 뭘 해보고 싶기 때문에 나는 새마을금고를 가야 돼요. 입사 포부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유형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히스토리를 녹여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안 돼 있는 거를 갖고 자꾸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보다 내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 분류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지?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강점이 있는 것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참고사항은 새마을금고 자체가 지금 1금융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금융권인데 분명히 면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음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소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역농협도 엊그저께 올려드렸는데 거의 이제 같은 부류인데 그래도 또 결이 또 조금은 다르겠죠. 그래서 조금은 기업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번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기업 분석 영상을 찍지 않는 거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틀 남겨두고 올려봤자 이게 의미가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 면접에 가실 때 제가 그 자료는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자소서를 쓸 때건 면접을 볼 때건 강조하는 건 뭐예요? Why예요, why. Y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내가 진짜 힘들다고요. 자, 그 물음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됐다. 그럼 두 번째 뭐냐? 나의 역량과 강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0자기 때문에 직무 역량 뭐 두세 개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개가 안 된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를 봤을 때 역량을 하나나 두 개를 써도 되는데 저 같으면 이제 하나 정도 역량을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 글자 수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글자 수가 안 되는데 요거 세 가지를 다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역량과 강점을 한번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여기에 쓸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돼 있는 거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에 내가 지원한 이유와 이 역량,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해서 극대화시켜서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 지식이 있다. 그럼 이 금융 지식에서도 포함할 수 있는 게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좀 거시적인 환경에서 뭔가 내가 어떤 학문을 공부했다던가, 아니면 뭐 석사를 땄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어떻게 뭐 학문을 익히는 그런 뭐 근거가 있잖아요. 그걸 쓰던가, 아니면 뭐 금융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안에 책을 많이 읽어서 독서를 해서 내가 금융 지식을 넓혔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나의 역량이라던가. 그쵸.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낼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맨날 하는 건 매식경 하나요. 그럼 제가 그거 쓰라고 했잖아요. 경제신문 읽는다 그게 아니라 금융 환경을 이해하고 거시경제를 이해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경제신문 읽기라고, 무엇보다 나는 그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들을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지속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서 한 경험들이 있으면 나의 역량과 강점을 현장에서 찾아보든가, 아니면 대외 활동에서 찾아보든가. 그러니까 요거 제가 가지를 지금 펼쳐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처한 현실과 여건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역량을 갖다 맞추면 나중에 면접 때 진짜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how와 why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것들을 노력했고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예시를 쓰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쉽게. 자, 나는 새마을금고에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전 지원했어요. 무엇보다 새마을금고에서 필요하고 앞으로 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요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러한 점이 저의 강점이자 저의 역량이 되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의 역량과 강점이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큰 구조의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대로 꼭 써나간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본질은 이 구조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가닥이 아직도 안 잡히시면은 요거를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빨리 나머지 거 들어갈게요. 2, 3번은 뭐 쉽잖아요. 타인과 협력, 키워드, 팀워크, 느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보여주고자 하는 포인트를 잘 확인해야 돼요. 자, 문항의 의도는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 조직생활이잖아요.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예요. 꼭 고객한테만 대외적으로만 영업을 해야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사내에서 그 조직 생활 안에서도 타인과 협력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되고 고객과 협력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제가 항상 뭐라고 했죠? 항상 이야기하지만 수상, 실적, 성과 이걸 또 강조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럼 다시 봐요. 지금 빨리 이걸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물론 이게 연결이 돼서 글을 잘 포장이 돼서 다른 측면으로 뭔가 메시지가 풀어갈 수 있지만 키워드 자체를 이걸로 잡으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타인과의 협력상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과 상황 자체가, 그리고 팀워크를 경험을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느낀 점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에 나와 있는 거는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안 쓰고 자꾸 알맹이를 놓친 채 다른 것들을 보여준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건 성공 경험을 쓰라고 한 게 있나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을 쓰라고 했지 성공한 경험을 쓰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실패한 경험은 여러분들 생각 못해요?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실패한 경험을 쓰면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 문항에서 핵심은 뭐예요?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새마을금고에 일하면서 조직적으로 어떠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이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성공과 실패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거는 팀워크에 대해서 아예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본질인 이거다. 본질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3번 문항 키워드 이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전과 성공, 실패 경험, 배운 점. 이것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자, 문항의 의도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 생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원자, 당신의 그런 경험에서 네가 그런 경험에서 뭘 느끼고 배웠는지 좀 알려줘봐. 회사 생활 다 똑같거든. 네가 들어와서 하루는 웃다가, 하루는 울다가, 하루는 짜증내다가 막 이럴 거야. 그럼 그때 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어? 우리는 그것들 과거의 경험에서 한번 유추해 볼 거야.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면접 때 가면 그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작성 포인트, 여기 어려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를 쓸 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쓰는 게 다 어렵다고 할 텐데요. 여기에 이 어려움이 내가 왜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사람별로 어려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왜 어려움이라고 느꼈다는 걸 처음에 명시해주고 가는 게 훨씬 기준점을 잡기가 쉽고요. 또한 그 어려움을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과정, 즉 액션이 중요합니다. 액션. 오케이. 이 액션을 여러분들이 많이 빼뜨려요. 왜냐면 이 액션이 중요한 게 이 문항에서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냐, 이걸 넘었냐 안 넘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뭐 이렇게 돌을 갈아서 내가 넘었는지, 아니면 사다지를 놔서 이렇게 쭉 넘었는지,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묘사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액션은 중요한데 이 액션을 되게 조금만 쓰고 또 결과만 쓰는 학생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액션을 상세히 쓰시고요. 성공이냐 실패냐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보다 여기서 이 액션 과정에서 내가 이 돌을 쭈쭈쭈 깎으면서 뭘 느꼈는지, 내가 했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결국 이러한 행동으로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가 이 문항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소서건 면접이건 본질은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줬다는 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조직 생활에 어떻게 적응할 인재인지 앞으로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빠르게, 제가 오늘 좀 수요일 아침 매식경 촬영하고 저도 이제 아침에 나가면서 빠르게 핵심적으로 담아봤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은 여러분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꼭 합격하셔서 모의 면접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